88페이지 보세요. 자, 8장. 자, 인베스트먼트 뒤에 남은 부분은 현금표 다 한 다음에 오늘 하다 보면 끊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캐시플로우부터 쭉 할 때 다 해버려야 되니까. 자, 288페이지에 현금표 펴시고요. 자, 일단 현금표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이상으로는 뭐 없어요. 워낙 많이 배워놔가지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 그냥 쭉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289페이지 맨 밑에 우리 현금표 작성하라고 그러면 그 비교식 BS랑 그다음 손익계산서 원래 실무적으로는 자본변동표도 줘야 되는데 이제 시험에서 그러면 자료량이 너무 많으니까 주로 BS랑 IS 주고 추가 자료 몇 개 주면 그거 갖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시험에서는 제일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297페이지 가보세요. 네,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297페이지에 여기 종합 예제 보면 기초 자료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장 가서 일단 제일 먼저 현금표가 나오면 뭐부터 확인하냐면 오른쪽에 체인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없으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복사하기 위해서 엑셀을 활성화시켜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두 셀의 차이 값을 넣어서 쫙 들어가면 같이 나오죠. 그것부터 잽싸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엑셀인데 차이를 구하는 걸 못한다 이건 뭐 어떻게 도저히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 맨 오른쪽에 체인지가 나오면 땡큐 거고 아니면은 엑셀 활성화시켜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백화안에 있는 엑셀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백화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카피라이트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들이 만든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허접한 엑셀을 갖다 넣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MS 엑셀 그대로 활성화가 되니까 그대로 가져다가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네? 그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298페이지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뭐 이런 식으로 자료 주고 밑에 추가 정보 준다면 뭐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계산은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거대로 하면 되니까 일단 그거 넘어가고요. 자, 296페이지 가보세요. 첫 번째 볼 거는 BS에 가서 델타 BS에 체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건 직접법인지 간접법인지 봐야겠죠. 자, 직접법이면 공시사항이 뭐가 있어요? 레컨실레이션 하는 거고요. 간접법이면 공시사항이 뭐가 있어요? 그럼 이자랑 세금을 공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법이면 이자나 세금은 영업활동을 직접 가는 거고 간접법이면 공시하기로 했으니까 그 공시 물어볼 때도 답이 달라졌으니까 조심하고 공통적으로 공시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비연금 투자재무 그죠? 그거 공시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뭐 캐시 이퀴벌런트와 관련된 그 팔러스가 있으면 뭐 그런 것도 공시를 하고 일단 이것부터 확인하시고 하고 어쨌든 제가 어려운 건 간접법이니까 자, 296페이지 밑에 그 간접법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1단계는 비연금 비용을 조정하라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감가상각비니까 무조건 더하는 거 해줘야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본드인데 이때 본드는 이슈어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인베스터는 또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인베스터는 잘 안 나오니까 이슈어 위주로 외우고요. 자, 디스카운트 상각하면 더하라고 했으니까 잘 모르면 그냥 DD 플러스라고 이러고 있죠. 감가상각이랑 디스카운트 상각은 더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프리미엄 상각은 빼고 그런데 수업 시간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우리 틈틈이 얘기했으니까 네 번째 쉐어 베이스 컴펜세이션을 전에 배웠던 스탁 옵션이잖아요. 스탁 옵션 상대 계정은 API이기 때문에 자산 부채에서 반영을 안 해주거든요. 그렇다고 스탁 옵션 익스펜스가 영업비용인데 그 밑에 이번에 투자재무 관련 손익을 할 수 없잖아요. 2단계랑 3단계에서 안 잡히는 걸 1단계 잡자고 했으니까 스탁 옵션 익스펜스도 대표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스탁 옵션이랑 대비되는 게 SAR이잖아요. SAR은 관련된 자산 부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부채를 3단계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SAR은 관련된 라이빌리티를 잡아다가 3단계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대신에 스탁 옵션은 상대 계정에 API 있으니까 자산 부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도 반영을 해줘야겠죠. 2단계 이제 투자나 재무 관련 손익을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투자 활동하고 뭐 개인은 빼고 로스하고 뭐 다 알 거고 세 번째 자산 부채 조정할 때 포인트는 영업 활동 관련 자산 부채로 가져온 거예요. OA랑 OL만 발라다가 빨리 가져와서 그 자산이 증가하면 빼고 부채가 증가하면 더하고 이런 거 한 거죠 이제. 오늘도 여기서 멈추겠지만 그 다음 또 나중에 꼭 정리할 게 이제 현금으로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랑 비영리도 있잖아요. 오늘 안 해요. 정부랑 비영리는 설을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정부랑 비영리도 나중에 비교해서 특히 정부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분류가 다르잖아요. 3개가 아니라 4개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정리해주고 비영리는 패스트 계열이니까 분류는 비슷한데 이제 계산이 좀 까다로우니까 걔는 또 네딩컴이 아니고 without, with, 토탈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럼 그 토탈의 델타 체인지 네리스에서 출발하고 있었죠. 안 한다고 해서 하네. 어쨌든 생각해주고. 그다음에 현금표는 IFRS는 안 나오니까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대신에 IFRS는 분류 문제. 그럼 제일 핵심적인 분류가 이자 배당이죠. 이자 배당에 대해서 그 선택 적용 가능하게 해주는 거 그런 거 잘 나오니까 계산보다는 IFRS는 분류 위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우리 계산법을 3개 알려줬어요. 자, 첫 번째는 레컨실레이션 접근법을 해서 자, 레컨실레이션은 캐시플로우를 구하고 싶다면 손익계산서에 적절한 수익이나 비용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BS에 델타를 가져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절히 해주면 되니까 자, 중요한 건 이제 어떤 IS 어떤 항목에 어떤 BS 가져올 건지를 빨리 땡겨갖고 오시면 되고 자, 복잡한 거래가 아니면 1단계로 먼저 하자겠죠. 예를 들면 커스터머 유입액을 구해라. 그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을 가져오고 그다음 BS의 제일 필요한 기준이 뭐예요? AR이니까 그러면 AR이 증가하면 더해요 빼요? 빼잖아요 빼고 그다음 또 있을 수 있는 게 디폴트 레비뉴죠. 그럼 또 디폴트 레비뉴가 있다면 그게 증가하면은 더해주고 대신 만약에 이제 AR 밑에 얼라운스가 있으면은 대손상각비 이슈가 있으니까 그럼 그때는 여기다가 대손상각비를 집어들어고요. 여기다가 내 AR 하면 되겠죠. 빨리 구할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그런 리커버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리커버리까지 안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 문제로 리커버리 물어볼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현금도 관점에서는 어렵게 안 내니까 그렇게 해줘야겠죠. 자, 두 번째 자, 서플라이어한테 얼마 지급했냐 물어보면 여기에서 나와야 될 거는 CGS고 여기서는 인벤토리랑 AP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증가 감소를 헷갈리지 않을 테니까 어떤 계정을 붙일 건지 빨리빨리 정리해서 이제 그냥 전형적으로 가니까. 그다음 세 번째가 셀링 앤 어둠이 나온다면 당연히 셀링 앤 어둠이 가져오고 여기 대표적인 자산 부채가 프리페이드나 어크루드 라이빌리티 있는지를 구분해주고 가끔 이제 감가상각비 있으면 저 안에서 포함됐을 테니까 그거 제껴주고 해줘야겠죠. 네 번째 이자 얼마 나가는지 물어보면은 여기서는 인터레스트 익스펜스 잡아오고 그다음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거는 인터레스트 페이블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인터레스트 페이블이나 이런 거 조정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우리는 어머타이제이션 있으면은 적절히 조정하면 되는데 어머타이제이션은 그냥 잘 본인이 의역을 해요. 디스카운트를 생각하면 부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면 더하고 프리미엄을 생각하면 부채가 감소하니까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일 쉬운 것도 텍스입니다. 텍스. 그러면 텍스
expense에다가 텍스 페이어블은 항상 있겠죠? 왜냐면 연말 현재 4, 50을 낼 거니까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DTA나 DTL의 변화를 가져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 5대 영업 활동은 그냥 전형적으로 움직이시면 된다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그냥 현금으로 하나만 잡을 때는 레콘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PP 같은 경우는 유입액 유출액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럼 PP를 매각해서 받은 유입액과 PP를 취득할 때 유출액을 구별해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구분할 때는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사실 두 번째 방법인 저널로 와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네팅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넷캐시 하나만 구할 때는 레콘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유입액과 유출액을 두 개 다 구하고 싶을 때는 저널 엔트리 좀 해보고. 그다음에 진짜 어려운 거는 이제 T 계정 만들어서 우리가 왔다 갔다 분석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저기까지 갈 일 별로 없으니까 fun계하면 대충 끝날 테니까 일단.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평야 문제라면 한 70%는 레콘으로 풀고요, 한 30%는 저널라이징해서 시간 세이브해가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촬영 하고. 백허에 한 5세트 있고요. 우리 뒤에 한 4세트 있어서 오늘 9세트를 풀 텐데, 풀면서 반복되는 걸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쭉 풀다가 이제 전형적인 유형에서 벗어나는 거 있죠. 그러면 빨리빨리 캐치업해서 그 뒤에 푸는 건 그 다른 점 위주로 풉니다. 9개 다 하라고요? 아니 이런 걸 9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던 거 하고, 만약에 이거 평상시 못 보던 스타일이 있다 그러면 보고 집어내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9번 다 하는 소리구나. 네. 자, 그럼 백허가 쉬우니까 백허부터 먼저 합니다. 백허 문제. 자, CM 212페이지 가주세요. CM 212페이지. CM 212페이지가 보면 위에 이그지비트가 두 개 보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밸런스 시트 있고요. 자, 213페이지가 보면 메뉴에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밑에 BS가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오른쪽에 체인지를 주진 않았지만 이 정도 수량하고 또 단위도 몇 개 안 되니까 이건 뭐 긁어다 왔다 갔다 시간이 더 걸리겠죠. 이 정도는 그냥 계산기 보면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만약에 뭐 한 10만 단위가 되고 아이템이 많으면 그때 횟수로 가져야겠죠. 이 정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손익계산서 쭉 검토해보면 못 보던 계정들이 있는지 한번 쭉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좀 특이한 계정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트레이딩 증권의 매각 있죠. 그래서 트레이딩 증권을 매각해서 손익계산서에 20이 잡혔다는 건 개인이겠죠. 20의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특히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할 점이, 얘는 현금 불표 무슨 활동이에요? 그럼 인베스트먼트는 일반적으로는 CFI를 기획잖아요, 그죠? 자사주는 무슨 활동이냐면 CFF인데, 자, 트레이딩은 전통적으로는 오퍼레이팅이었지만 이번에 이제 트레이딩이 바뀌면서 선택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CFO나 CFI 중에 선택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옛날에 백퍼에서 내밀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오퍼레이팅으로 가정하고 푸는데, 어쨌든 시험장 가서는 이제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맞춰서 해줘야겠죠. 하여튼 주식이란 말이 나오면 빨리 회사 이름 확인해서 본인 회사 이름이면 자사주니까 파이낸스로 가야겠죠. 그치? 자, 어쨌든 거기 트레이딩과 관련돼서 매각해서 20, 매각 대금은 아니겠죠? 손익계산서니까 매각 이익이 20이다 이렇게 알아듣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쭉 알던 계정들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자, 밑에 BS가 보면 커런 에셋에 AR 인벤토리 프리페이드 줬고요. 커런 라이비티에 AP 웨이지 페이블 어넌드 레비뉴 줬으니까, 그럼 이 문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 모든 자산 부채를 공개한 게 아니죠. 영업자산, 영업부채 일부만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 PP도 안 보이고 캐시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현금을 다 작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212페이지로 다시 가보면, 위에는 직접법이고 밑에는 간접법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럼 직접법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만 하는 거고 투자나 재무활동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자료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왜 영업활동, 이거는 이런 문제가 과연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 영업활동 메뉴에 직접법하고 밑에 간접법은 아이템에다 선정해줬잖아요. 이러면 제일 쉬운 거죠. 어떤 항목을 이제 클릭해서 넣을 건지가 제일 어려운 건데, 이렇게 다 적어주는 거는 그냥 그대로 자료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뭐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이 문제는 요거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트레이딩은 오퍼레이팅이다 가정하고 풀어주시라고. 지금 아까 하던 대로 해보세요. 213페이지로 와서 CF5만 있으니까 그냥 CF5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 $10,000 보여요. 아까 매출액 $10,000랑 관련 깊은 계정이 밑에 가면 BS에 뭐하고 뭐냐면은 AR하고 맨 마지막에 어넌드 레비뉴죠. 빨리 AR과 어넌드 레비뉴를 잡아내시고요. 자, AR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저희는 감소했죠? 얼마가 감소했냐면 240이 감소한 거죠. 더해요, 빼요? 그러면 더한다 이렇게 해주고, 출발이 안 좋네요. 어넌드 레비뉴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얼마가 증가했어요? 80이 증가했으니까 더해야겠죠. 부채가 증가하면 더해야 되니까. 그럼 요 10,000원에다가 요거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1,320이고, 이건 우리 대표적인 커스터머 유입액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어지간하면 하면 이 패턴에서 안 벗어날 테니까 이거 해주고요. 자, 두 번째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는 6,300 보이니까 여기서 CGS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6,300이라고 해주고, 관련된 계정은 인벤토리랑 AP죠. 자, 인벤토리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얼마가 증가했냐면 110이 증가했으니까 빼야죠. 자산이 증가하면 빼고, 그 다음에 AP는 40이 감소했죠. AP는 40이 감소했으니까 좀 빼야겠죠. 40을 빼겠죠. 다 합치면 150을 빼야 되니까 그럼 6,450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6,450 이렇게 해주고, 그럼 대표적인 서플라이어한테 지급한 돈이다 이렇게 해주고. 됐죠? 그러니까 MCQ하게 푸는 거냐. 근데 이제 조금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필요한 자료를 빨리 찍어갖고 올 줄 알겠죠. MCQ는 필요한 자료만 더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증가하냐 감소하냐만 고민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나마 이 문제는 자료가 많지 않잖아요. 자료가 많은 걸 대비해서는 이 패턴을 계속 연습을 해서 IS 어떤 자료에 BS 어떤 자료를 붙일 거냐 이걸 연습을 해주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급여예요. 급여. 그러면 급여가 얼마가 보이냐면 1,500 보이죠? 마이너스 1,500이면 자, 급여랑 관련된 자산 부채는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웨이지 페이어블 보이죠? 네? 웨이지 페이어블. 그래서 웨이지 페이어블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으니까 얼마 증가했냐면 25가 증가했기 때문에 더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475가 되겠죠. 마이너스 1,475 이렇게 해주고 좀 급여겠죠. 급여는 급여다 이렇게 해주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아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800 보이니까 그럼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라고 할게요. 기타 영업 비용이 총 얼마가 있냐면 마이너스 800인데 자, 이거랑 굳이 관련 지을 수 있는 항목을 보려고 그러면 거기 뭐죠? 프리페이드 해야 되니까 프리페이드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70원 감소했으니까 70원이 감소했으니까 더해겠죠. 당연히 감소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720이다 이렇게 해주고 730이다 이렇게 해주고 됐죠?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지금 BS 계정을 다 써먹기 때문에 나머지 항목은 그냥 IS 항목이 곧 캐시플로우 가겠죠. 없으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없다고. 그럼 그 밑에 인터레스트 페이드가 마이너스 4, 인터레스트 페이드니까 40은 곧 40이겠죠? 여기서는 인터레스트 익스펜스가 마이너스 40인데 BS의 인터레스트 페이어블이나 상관이 없다는 건 40이 다 유출이 된 거잖아요. 여기도 우리는 마이너스 40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디프리시에이션 어머타이션 마이너스 40은 뭐 현금흐름이 아니니까 이건 고려할 게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그 SSA일과 관련된 로스 마이너스 30도 마찬가지로 그게 PP라고 생각하고 매각 손실은 나중에 간접법 조정하는 상황이죠. 여기 올 건 아니죠. 이자 받은 거 60은 우리 영업할 때 알겠죠. 여기 인터레스트 레비뉴가 플러스 60인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60은 돈 들어온 거죠. 우리 지금 US예요, IFRS예요. US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IFRS면 요 이자나 요 이자 비용이나 수익은 이자 비용은 영업할 수도 있고 재무활동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자 수익은 영업할 수도 있고 투자활동할 수도 있는데 그럼 또 뭔가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냥 IFRS면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 회사의 팔러스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럼 그 지점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BS가 없으니까 그냥 저 금액이 곧 캐시플로우 가야죠. 그다음 배당 30, 배당도 마찬가지로 디비던드 레비뉴가 30이면 여기 아무 말 없으면 여기도 32 유입됐다 이렇게 주면 되죠. 자, 그다음에 트레이딩 시큐리티에 매각해서 20이 나왔다면 이게 좀 이상한데요. 이게 억지로 만들려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자, 트레이딩 증권을 매각해서 20원에 개인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잡혔는데 이게 현금으로 되려면 트레이딩의 장부가액이 얼마여야 해요? 0이어야 되잖아요. 이거 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러니 하라고요? 어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무시하시고 여기 트레이딩과 관련돼서 개인이 얼마냐면은 20원 있잖아요. 근데 그게 현금으로 20원이라고 하려면 그 BS의 캐링 어마운트는 0이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세요. 이 출제자가 문제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려면 여기 트레이딩 하나 더 줘야죠. 트레이딩 증가했어야 돼요, 감소했어야 돼요. 처분했으니까.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된 금액만 준다면 캐시플로우 얼마인지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밸런스 시트에 트레이딩에 감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다음에 텍스는 420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텍스 페이어블이나 디테일가 없으니까 420도 다 유출된 걸로 가정하고 카니옥스 거기 쓸게요, 그냥. 텍스가 마이너스 420이면 여기도 마이너스 420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212페이지 와보세요. 212페이지 와서 셀을 달러야 돼요. 거기 2번이 캐시 리시브드 프롬 커스터머니까 2B에다가는 요 1320 넣어야죠. 이런 거 집어넣어야죠. 2B에다가는 1320 넣고 3번은 인터레스트 리시브드니까 요거 60을 3번 셀에 넣어야겠죠. 그다음에 4번은 디비던드 리시브드니까 여기 4번 셀에 30 넣고요. 5번에 트레이딩 시큐리티 솔드 이제 아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여튼 그냥 그러려니 하고 20을 5번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6번은 캐시페이드 투 서플라이너니까 이제 아까 여기 6,456번으로 가는 거죠. 7번에 캐시페이드 투 인플로이니까 아까 급여 나간 거 생각해서 마이너스 1475가 7번 셀에 넣어야겠죠. 네, 8번에 인트레스트 페이드니까 여기 40이 아까 8번으로 가면 돼요. 네, 9번에 인컴텍스 페이드니까 인컴텍스 페이드는 아까 마이너스 420으로 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아더 오퍼레이팅 스펜스는 아까 우리 영업 비용 마이너스 730 해서 이거를 10번 셀에 넣으면 되겠죠. 다 넣으시면 132로 나오는데요. 다 더하면 CFO는 131호가 나온다. 이렇게 해주고 이 문제 트레이딩은 좀 이상하다. 자료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주고 어쨌든 이런 거 좀 연습을 하라고요. BS의 어떤 수익 비용 대비 BS의 어떤 자산부채를 끌고 올 건지 자꾸 대응하는 연습을 해주시라고. 212페이지 밑에 이제 셀은 또 이제 간접법 해보라는 거니까요. 자, 2번 그 여러 행의 네딩컴이라고 했으니까 213페이지 가보면 네딩컴이 980이잖아요. 980 집어넣고 네딩컴은 980을 집어넣고 다 하면 CFO는 답이 똑같아야 되니까 CFO는 131호가 나오겠죠. 이거 뭐 여기서 정해준 순서대로 하는 게 편할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셀에 감가상각비니까 좀 더해야겠죠? 아까 감가상각비 얼마 보였어요? 앞에 보면 40 보이니까 40은 더한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5번에 로스온 세일이니까 아니 4번에 여기서 로스온 세일은 그냥 투자활동 관련된 손해라고 보고 PP 매각 손실을 가정하고요. 30이 보이니까 30도 더해야겠죠. 그 다음에 5번부터는 다 5에 들어가는 거죠. 5번은 자산 AR이 감소했으니까 더하면 되잖아요. 아까 우리 구한 금액이 얼마냐면 240이니까 여기다가 240 해주고 그런 식으로. 그거 한 번만 하는 거예요. 5에 1은 더 안 할 거예요.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거를. 자, 그 다음에 인벤토리가 증가하면 당연히 방향은 뺀다가 답이고, 그죠? 인벤토리 아까 얼마였냐면 110이었죠. 110 이렇게 하시고, 시간 없으면 이거부터 먼저 하고 있지?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빨리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양에 좀 쫄리면 이것부터 넣으라고요. 그럼 반은 맞췄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안도가 돼요. 해칭을 했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막 머뭇거리다가 밑을 안 해놓으면 위에 게 오른 걸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일단 5의 5일부터 먼저 때려 넣어놓고 그 일단 한 반은 확보해놓고 이제 출발하라고요. 어떻게 보면 간접법이 더 접속이 좋을 수도 있다고요. 왜냐면 5의 5일은 맞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증감 그런 거는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참, 이게 7번이고, 번호 잘못 얘기해. 6번이 뭐냐면은, 어넌드 레비뉴죠, 어넌드 레비뉴. 어넌드 레비뉴가 아까 증가했으니까, 부채가 증가하면, 아까 80원은 더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80원은 더해주시고. 자, 8번은 AP. 자, AP가 감소하면 빼야겠죠. 아까 AP 감소액은 얼마였냐면, 40이죠, 40? 그럼 40도 빼주고. AP는 40이다, 빼주고. 네, 9번. 자, 웨이지 페이어블인데, 증가했으니까, 좀 방향까지 달려줬기 때문에, 급여 부채가 증가한 거는 더해야겠죠. 여기다가 25 더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10번은 프리페이드인데, 프리페이드는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더해야겠죠. 그 금액도 아까 70이었으니까 70은 더한다 이렇게 해주고. 어쨌든 이 문제는 다 그 아이템을 다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는 트레이딩은 넘어가요. 트레이딩은 좀 자료가 좀 부실했다고 생각하시고, 대신 트레이딩은 오퍼레이팅이나 인베스팅이나를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지정 받은 거대로 해서 진행하시라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센 거. 심 199페이지. 199페이지 가보시고. 자, 199페이지의 메뉴의 그 1번 문제. 이그지비트의 자료 3개, 이게 전형적인 스타일인 거죠. BS, IS, 추가 자료. 그죠? 해주고. 자, 메뉴 첫 번째 줄 읽어보시면 위에 그 문단 첫 번째 인다이렉트 메소드라고 했으니까 간접법이에요, 간접법. 자, 그리고 밑에 들어가 보면 1번부터 9번까지는 오퍼레이팅 넣는 거고요. 간접법이니까 1번 셀에다가는 메디컴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은 인베스팅 넣고, 그 다음에 13, 14, 15, 16은 파이낸싱 넣어서, 그 파이낸싱 밑에 보면 캐시 현금 흐름 변화량 합계는 이제 자동회사 돌아가는데, 그 200페이지 맨 밑에 가보면 현금의 체인지는 얼마라고 보여요. 그럼 7만 있어야 되니까, 우리도 그 합계 넣으면 7만씩 나와야겠죠. 네? 기도해야겠죠. 7만씩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안 나오면 이제 맛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18번은 뭘 구하는 거냐면, 서플리먼트 디스클로즈니까 뭘 공시한다고 했어요, 아까? 그러면 인트레스트 페이드나 텍스 페이드 해야 되고, 여기는 없지만 또 그런 자료가 있다면, 난캐시 투자 재무활동 공시합니다. 그때는 뭐 19, 20 더 만들면 되죠. 비연금 투자나 재무활동 있으면 또 공시한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맨 밑에 들어가 보면 거기 왼쪽이 2차전도고 오른쪽이 1차전도고 맨 오른쪽이 체인지인데 다행히 체인지 줬으니까 괜찮은 거죠. 이 정도면 땡큐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쭉 보세요. 파란색 가보면 캐시 밑에 트레이드 리시버블, 인벤토리, 프리페이드, PP, AD 이건 다 보던 계정인데 그 밑에 이제 무형자산이 하나 있죠. 무형자산 좀 안 보던 건데 어쨌든 PP랑 비슷하게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채랑 자본인데 커런트 라이트 가보시면 어카운트 페이어블 앤드 어크루틱 익스펜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라인 오브 크레딧. 자, 라인 오브 크레딧은 그냥 숄텀 데트라고 하시면 돼요. 단기 차입금이고 대신에 한도 안에서 그냥 빌렸다 갚았다는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그럼 이건 데트이기 때문에 파이낸스로 가야겠죠. 이 문제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그 밑에예요. 자, 커런트 포션 오브 롱텀 데트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롱텀 데트라고 보이죠. 원래는 롱텀 데트인데 내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면은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대표적인 부채가 뭐예요? 매년 원금을 갚아나가는 대표적인 부채가 리스 라이비티죠. 그잖아요. 리스 부채는 반드시 이렇게 하게 돼 있죠. 바로 직전 연도에 내년도 상환분을 미리 커런트로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알려면 상각표를 내년도 거까지 만들어야죠, 사실은. 그잖아요. 리스를 하라 그러면 상각표는 다음 연도 거까지 만들어야 내년도 갚을 부채만큼을 커런트 포션으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쨌든 그 커런트 포션 오브 롱텀 데트가 2천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는데 이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작년도에 27,000원 있었던 거는 올해 다 갚았겠죠? 그러면 그 옆에 29,000은 올해 롱텀 데트에서 넘어온 거겠죠. 그잖아요. 그 밑에 보면 또 롱텀 데트는 29,000 줄었잖아요. 그럼 올해 롱텀 데트에서 커런트 포션으로 29,000 트랜스퍼 되고 그 다음에 커런트 포션에서는 27,000이 페이먼트 된 거죠. 그리고 리스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리스 부채가 그렇게 나와도 똑같이 생각해줘야겠죠. 요거는 이제 평상시 안 보던 스타일이니까 이게 포인트죠. 문제는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는 계정도 있고 그거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생각하고 롱텀 데트는 장기 차입금인데 이 장기 차입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게 아니라 매년 분할해서 상환한다면 이런 식으로 직전 연도에 미리 일부는 커런트로 대체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특이하다 보시면 되고 대신에 커먼 스탁 APIS 리테인더닝은 뭐 우리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그죠? 뭐 특별한 거 없다 보시고 201페이지 보시고 201페이지 손익계산서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비용, 셀링, 어드민, 기타 영업비용 영업이익 영업이익까지 끊겼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는 아까랑 좀 다른 점이 영업비용 안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발라내는 연습을 해야겠죠. 만약에 직접 법을 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요? 아까 이거 풀었을 때는 영업비용하고 감가상각비를 구분해 줬잖아요. 감가상각비 제외하고 영업비용만 가져와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는 간접법이니까 안 하겠지만 이걸 갖고 직접법을 하고 그러면 그때는 요 영업비용 가져오면 그 안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감가상각비 본인이 제외시키고 출발시키든 이렇게 하시라고요. 아까 우리 하듯이 하라고요. 본인이 구분해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뭐도 보였냐면은 무형자산도 보였잖아요. 이 문제는 어모타이제이션도 있겠죠. 디프리시에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모타이제이션도 그 영업비용에 포함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다음 영업이익 바로 밑에 영업의 수익 비용이 보이는데요. PP의 매각 이익이 18,000. 그럼 간접법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인이니까 마이너스이겠죠. 그다음에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오퍼레이팅이니까 조정할 건 없죠. 간접법에서는 넘어가야죠. 자, 그다음에 세전이익이 2, 5, 3, 1, 7빵빵이고요. 법인세 나와 있고 네딩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기초 배당, 기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배당도 페이드라고 해놨으니까 그냥 가져다 쓰면 되죠.
아까 부채에 디비던드 페이블도 없었기 때문에 DP가 없었다는 거는 디클레어 이퀄 다 페이드로 봐야죠. 계속 해도 되죠? 그 밑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AR, AP는 전부 커스터머랑 서플라이어 관련된 영업활동 관련된 채권채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PP는 현금 주고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시큐리티를 발행하거나 이런 파이낸싱은 없다 봐야죠. 그다음에 빌딩은 36만 달러가 코스트고 AD가 315평방인데 매각을 58,500이 있기 때문에 역검증 해보죠. 36만에 315평방이면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장부가액. 그럼 4만 500 나오죠? 그럼 4만 500과 585빵빵의 차이는 얼마 나와요? 그럼 18,000 나오니까. 그럼 아까 위에 매각이익 18,000원 이해되죠? 크로스 레퍼런스 해주고. 자, 그다음에 인트레스트 페이드가 25만 달러고요. X2년도에 새로운 롱텀 데트는 없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아까 롱텀 데트가 본 것처럼 커런트 폴션으로 대체된 것밖에 없지 새로 발행한 건 없죠. 자, 그다음에 인트레스트 페이드는 올해 25만 달러가 지불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컴 텍스 페이드는 70만 달러가 나갔고, 자, 비연금 투자 재무거래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아까 디스클로즈에 아까 17, 18부 쪽에는 인트레스트 페이드랑 텍스 페이드 넣어야겠죠. 그럼 그거 넣으라고 맨 마지막에 그 동글뱅이 몇 개 준 거예요. 그럼 그거부터 먼저 갖다 때려드려야겠죠. 그럼 25만 달러랑 70만 달러를 넣으시라고요. 좋습니까? 괜히 그 얘기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어디셔널 인포메이션. 이 사람들이 잘못했고요.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을 두 개죠 지금. 그러니까 인쇄를 잘못한 거예요. 아까 금발 읽은 게 어디셔널 인포메이션 가야 되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아까 밑에가 없어야겠죠. 똑같은 거 두 개인 것 같아요. 알아서. 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거기 202페이지 가보면 그 팝업을 누르면 이 아이템이 뜨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찾아서 이제 다 넣으셔야 되니? 어쨌든 CFO, CFI, CFF를 다 집어넣게 하고, 자, 일단 우리 1번 셀, 얘는 당연히 네딩컴 넣어야겠죠? 일단 항목은 네딩컴으로 클릭을 하고요. 네딩컴은 202페이지 가보면 네딩컴 어디쯤에 있어요? 그럼 중하 정도 있죠? 이게 알파벳 순서예요. 알파벳 N이니까 알파벳 순서니까는 중간 네딩컴 거기다 클릭을 하고, 금액은 201페이지에서 그거 갖고 오면 이제 1,980만 달러 이렇게 되면 되겠죠. 1,980만 달러 아니고 62만 177만 2천 달러 미쳤어요. 177만 2천 달러 그죠? 여기 보실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 그냥 순서는 정해진 거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부터 쭉 넣는데 아까 이제 제일 점수 따기 쉬운 게 뭐라고 하셨어요? OA를 가져오면 되니까 그럼 200페이지 가서, 자, 영업 자산이 총 몇 개 보여요? 3개 보이죠? 전 3개가 보여요. 영업 부채는 몇 개 보여요?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럼 이제 2, 3, 4에다가는 영업 자산 넣고 5번에다가는 영업 부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을 넣어야 되는데 감가상각은 이런 거 살게 202페이지 가보면 거기 감가상각을 찾아보세요. 감가상각이 뭐라고 돼 있어요?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xpense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무형자산 감가상각 따로따로 하면 안 되죠. 같이 넣어야겠죠. 같이 집은다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아까 PP 개인 보였어요? 매각이익. 요거 제거하고. 그죠? PP와 관련된 매각이익 있었잖아요. 이거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대강 생각해보면 감가상각하고 어머타이제이션은 한 칸으로 집어넣고 따로따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투자나 재무활동과 관련된 개인으로서는 PP 처분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거 하나 넣고. 영업자산 3개, 영업부채 하나니까 다 더하면 지금 한 7번 라인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감가상각 넣어주고, 그 다음에 PP 개인 넣어주고, AR, 인벤토리, 프리페이드, AP랑 이제 이 문제 독특한 게 AP랑 어크로드 라이비리티랑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거죠. 보시고. 됐어요. 계산은 하지 말고 일단 생각만 해요. 자, 두 번째는 우리 199페이지 가보면 인베스팅은 10, 11, 12 딱 3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PP를 매각한 게 하나 있었죠? PP를 매각하면 돈이 들어오겠죠. PP를 구입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현금 주고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PP를 또 펄처스한 게 있으면 돈이 나가겠죠. 더 이상 뭐 찰 게 없으니까 일단 인텐저블은 구입했는지 안 구입했는지 아직 모르니까 이따 좀 해보고. 그럼 이제 파이낸싱. 자, 파이낸싱은 13, 14, 15, 16인데 아까 라인 오브 크레딧 기억나요? 그 다음에 롱텀 데트 중에 커런트 폴션이 나간 거 있죠. 그 다음에 배당 나간 거 아까 있었죠. 그거 말고 뭐 특히 기억나는 거 없죠. 그래서 계산 방식은 두 가지예요. 지금 저처럼 아이템을 먼저 골라놓고 숫자를 긁고 오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씩 하면서 이렇게 하거나,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하여튼 완전성을 되려면 하여튼 아이템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라고 일단. 자, 빨리 볼게요. 자, 201페이지로 가서, 자, 감가상각 안 보이죠? 참, 여기. 201페이지 분석을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PP와 관련된 거를 정리하면 캐시고 PP이고 AD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빌딩을 얼마에 매각했냐면 36만 달러짜리를, 자, AD가 315빵빵이에요. 그럼 아까 장부가액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얼마인가요? 4만 50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 받고 팔았냐면은 58,500 받고 팔았으니까. 자, 아까 개인이 얼마 있었냐면 18,000이었죠. 여기 두 개 반영할 게 있죠. 그죠? 일단 개인은 가서 마이너스로 간접법 조정하고 58,500원은 투자활동으로 갖다 넣어야겠죠.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엄청 한 건데요. 이거 보는 순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여튼 이거 가지고 자료 두 개를 갖고 오셔야 돼요. 첫 번째는 AD를 빨리 붙어서 200페이지 가보세요. 실제로 AD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12만 천이 증가했죠. 그럼 지금 319 빵빵이 감소해야 되는데 11만 천이 증가, 12만 천이 증가할 정도면 그 AD 증가액이 엄청나게 있어야겠죠. 그럼 어디서 AD가 얼마가 늘어야 1년 전체로 12만 천이 되냐겠죠. 그러면 440 5빵빵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합쳐야 밸런스 시세에 12만 천의 AD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 말 없으면 그건 다 감가상각비고 440 5빵빵이라고 보고 수업 시간에 종합 예제에서도 했고요. 또 추가적인 그 예제 풀이도 쭉 있었던 거니까 이거 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PP가 36만이 코스트를 봐야 되는데 감소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PP 코스트는 증가했잖아요. 얼마가 증가했어요? 4만 증가했다면 PP는 40만의 증가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취득인데 취득할 때 아까 비연금 거래 없이 전부 캐시플로우 주고 샀으니까 이건 다 캐시 40만 달러 이렇게 차야 되겠죠. 요거 붙잡고 BS 가서 요거 알아내고 그다음 요거 보고 BS 가서 요거 알아내갖고 오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딴 거 몰라도 PP는 항상 이런 거 시킨다고요. 기본적으로 PP는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됐어요. 하고 저 본 김에 200페이지 가보세요. 200페이지 가보면 PP는 다 끝난 거고 그 밑에 인텐저블 에셋 보면 인텐저블 에셋의 총 변화량은 7,200이 줄었잖아요. 근데 7,200이 줄은 이유는 그 인텐저블 에셋의 그 설명을 읽어보시면 어큐뮬레이티드 어모타이제이션이 있는데 그게 네팅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작년도에 7,200이고 올해 14,400이면 어큐뮬레이티드 어모타이제이션이 7,200이 증가해서 인텐저블 에셋 넷 금액이 7,200이 감소했다면 올해 무형자산 9,200은 없는 거죠. 그리고 올해 어모타이제이션이 그냥 얼마인 거예요? 7,200으로 봐야겠죠. 그럼 그걸 보고 여기서 또 어모타이제이션 이 7,200이고요. 여기 이제 인텐저블 에셋을 직접 7,200을 줄이거나 뭐 어큐뮬레이티드 어모테이션 설정하거나 이렇게 보면 되죠.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로운 거는 이거 따로 가요. 더해서 가야 돼요. 더해서 가야겠죠. 왜냐면 아까 아이템을 이렇게 줬잖아요. 팝업을 눌러보면 디프리시에이션 슬래시 어모테이션 익스펜스라고 했으니까 그럼 곡간에는 이거 두 개 더해서 넣어야지. 따로 넣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요거 해보세요.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오겠죠. 44만 500 더하기 7,200으로 해주시면 447 7빵빵 나옵니다. 두 개 더하라. 두 개 더해요. 의외로 이 문제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447 7빵빵 이렇게 해주시겠죠. 이제 개인 아까 18,000원 제거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18,000원 이렇게 해주고요. 아까 이제 매각해서 58 5빵빵 들어왔으니까 58,500이 유입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40만 달러는 취득했으니까 여기는 40만 달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인텐저블은 9,200은 없죠. 그냥 어모타이제이션 효과로 7,200이 줄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됐어요? 그지? 뭐 하여튼 전형적인 거니? 매각이나 하여튼 뭐 자료 주면은 BS 보고 끌고 가서 반대편 자료를 항상 알아낼 거야죠. 자, 아까 배당은 거기 손익계산서 그냥 줬죠. 손익계산서에서 그 하단부에 넷인컴 바로 밑에 디비던드 페이드가 얼마냐면은 18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18만이라고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 가 보면 커먼 스탁 API스는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변화량이 있었으면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파이낸싱을 해줘야 되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이제 두 개만 분석하면 되죠. 라이드 오브 크레딧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럼 18,000이 증가했으니까 차익한 거죠, 그죠? 18,000은 유의백이고 롱텀 데트는 아까 분석한 것처럼 올해 차입한 건 없고 대신에 그 커런트 폴션으로 트랜스퍼를 한 게 29,000이고 작년도에 넘어간 27,000은 갚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27,00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헷갈린 사람은 커런트 폴션 오브 롱텀 데트 플러스 2,000 하고요. 롱텀 데트 마이너스 29,000을 레팅해버려요. 그럼 마이너스 27,000이 되죠. 트랜스퍼가 헷갈리면 둘 레팅하라고요. 그럼 27,000원이 더 나간 거니까 상환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의 난이도는 감가상각이랑 어머타이즈가 합하는 거 제외하고는 없고 그냥 자료를 빨리빨리 누가 긁어갖고 그냥 그게 쉬운 거예요. 요건 이제 우리 부인들이 넣어주면 되죠. 자,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자산은 다 증가했기 때문에 다 빼주시면 돼요. 부채도 증가했으니까 더하면 되겠죠. 일단 이게 맞추기 제일 쉽잖아요. 일단. 다 증가밖에 없으면 방향은 뭐 우리 외우대로 하면 되죠. 자산 증가 빼고 부채 증가 더하고. 그리고 체인지도 줬으니까 여기가 1463 빵빵빵이고 여기가 59만 4천이고 여기가 18,000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475 8빵빵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12번 칸 늙고 없고 16번 칸 늙고 없고요. 그 다음에 8번 9번 칸도 늙고 없죠. 늙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안 넣을 필요 없고. 그럼 이거 다 썸하면 총액이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 해답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영업활동 총액은 602 5빵빵이 나온대요. 투자활동 총액은 마이너스 345 빵빵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이낸싱은 마이너스 18만 9천 달러 나와서 다 더하면 델타 캐시플로우는 우리 BS상의 금액인 7만 2천 원과 일치하겠죠. 지금부터 뭐 계산 난이도는 높지는 않고요. 이제 자료가 많죠. 자료가 많으니까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잘 정리할 거냐 그걸 좀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17번, 18번 18번에다가 아까 그 텍스랑 인터레스트 있죠, 그죠? 그래서 인터레스트랑 텍스 나간 거 아까 다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추가적인 자료를 각각 25만 달러랑 70만 달러니까 25만 달러랑 70만 달러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문제는 특이한 계정이 뭐가 기억나요? 특이한 거. 다. 그 본인 특이한 거예요. 첫 번째, 라인 오브 크레딧 계정 외우고, 롱텀 데트가 커런트로 이동하는 거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감가상각과 어모타이즈는 원래는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주어진 팝업에 계정이 붙어 있으니까 그럼 디프리시에이션 앤드 어모타이징 익스펜스라고 했으니까 다 구한 다음에 합해서 같이 넣어줘야겠죠. 이제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됐죠? 그 일단 사진 찍고 싶고. 본인이 이제 혼자 풀다가 만약에 레컨실레이션 본인 생각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공식이 없거나 해답이 없다면 본인이 잘못 생각한 거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럼 한번 대입해서 넣는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요. 논리를 계속 개발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201페이지 가보시면 손익계산서 가보세요. 손익계산서 영업의 수익 가보면 영업의 수익에 이자 수익 9천 보이잖아요. 그럼 이자 수익 9천은 데빗에 캐시 9천이고 크레딧에 인터레스트 레비뉴 9천 이렇게 들어갔을 거 아니죠? 이거는 여기에 영향 줘요 안 줘요? 주죠. 얼마 영향 줘요? 플러스 9천 영향 주는 거고 여기에 영향 줘요 안 줘요? US 갭에서는 이자 수익은 무슨 활동이에요? CFO죠. CFO잖아요. 여기도 9,000원 영향 줬으니까 조정하지 않은 거죠. 본인 생각에 인터레스트 레비뉴를 조정할 것 같다고 만약에 착각을 하면 이렇게 넣어서 정리하고 가라고요. 한번. 질문하거나 중간중간에. 꼭 시험장에서 기가 막히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긴장해서 뭐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아이파레스라면 얘는 영업이 아니고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투자로 갈 수도 있죠. 얘를 투자로 지정하면 여기 0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9,000을 빼죠. 빼는 이유는 그러면 그때 이자 수익은 뭐예요? 투자 활동과 관련된 개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파레스가 간접법이 어렵다고요. 특히 이자나 배당을 뭘로 지정했냐에 따라서 이게 레컨실레이션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 거잖아요. US 갭은 딱 일반성 있게 하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배운 공식대로만 해주자고 일단. 우리는 여기가 CFO니까 그죠? 똑같다 이렇게 해주시고. 됐어요? 그지? 여기 없지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자사주를 처분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어디다 기록해요? A페이스로 가죠. 원가법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자사주를 100원 주고 산 자사주를 120원에 매각을 했다. 코스 메소드다. 20원은 APIC TS로 간다면 이 사건은 여기에 얼마 영향 줘요? 0이죠. 0이 되려고 APIC 넣은 거죠. 손익계산서에 0이 안 주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현금물표 무슨 활동이에요? 파이낸싱이죠. 트레저리 스탁이니까. 그럼 이것도 0이죠. 그러면 이런 건 조정사항이 아니죠. 그 조정사항 했으면 수업 시간에 제가 체크리스트 해줬겠죠.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안 한다 생각하죠. 왜냐면 선생님 입장에서 뭔가 주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특히 현금물표는 벙커가 몇 개 있어요. 항상 필요 없는 걸 또 주면 그때 제껴주도 안 해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지? 네, 주고. 자, 대신에 이제 금방 푼 문제의 자료의 오류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적어두시고 놨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은 뭐 510 보고 간에 단맞추기 급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올 텐데 나중에 이제 내공이 점점 올라가다 보면 이제 혼자 이상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적어놓은 걸 잘 보고 나중에 여기 자료에 오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자, 손익계산서를 보시고요. 자,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이 얼마야? 25만 2천이잖아요. 이거 아까 이 사람들이 준 자료에 인터레스트 페이드를 얼마로 줬어요? 25만 원 줬잖아요. 그럼 얼마 안 맞아요? 2천이 안 맞죠? 그럼 2천은 인터레스트 페이블에도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없죠. 그러니 하고 그 자료 문제고. 근데 이거는 그나마 또 우리가 또 억지로 논리 맞춘다면 아까 어카운트 페이어블 앤드 어크루드 라이비티잖아요. 그럼 어크루드 라이비티 안에 인터레스트 페이블 들어갔다고 그냥 추정해 둘 수도 있죠.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맞는 건 그냥 어크루드 라이비티에 2,000원 정도가 반영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라고. 할 수 없죠. 그냥 거기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자겠죠. 자, 그다음에 텍스 익스펜스는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얼마예요? 75만 9,700인데 아까 텍스 페이드는 또 얼마로 줬어요? 70만 원으로 줬으니까 또 얼마 안 맞아요? 5만 9,700원만큼은 텍스 페이어블이나 모르게 쓰겠죠. 근데 안 보이니까 이것도 여기 포함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어크루드 라이비티 안에 그냥 다 뭉뚱그려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안 맞는 건 그냥 원래는 그 인터레스트 페이어블이나 인컴 텍스 페이어블 따로 분리해줘야 되는데 그냥 안 보니까 그냥 이 둘은 다 그냥 어카운트 페이어블 앤드 어크루드 라이비티 거기에 다 포함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 202페이지 그 팝업 찾는 것도 일이에요. 집에서 그 베커 패스터메스 켜놓고 또 찾는 것도 연습하라고. 숫자만 맞추지 말고요. 팝업 찾은 것까지도 항상 맞춰보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풀어봤으니까 이거 약간 텀을 뒀다가 다음에 한번 푸는데 그때는 시간 좀 재보세요. 이 정도 자료면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는지 한번 해보고 또 한번 더 시험해볼 때 뭘 해보냐면 그 200페이지에 아까 밸런스 시세 자료를 체인지를 안 줬다고 가정하면 엑셀을 긁어다가 우리가 체인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그것도 내가 구현할 때 한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추가로 테스트 해보고 하라고요.
답에는 스임 203페이지 가보세요. 203페이지. 자, 이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냥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거. 203페이지. 스임 203페이지. 자, 2번부터 11번을 읽고 OIF 중에 하나씩 골라내는 거니까요. 빨리 하죠. 자, 2번은 캐시 컬렉션 프롬 커스터머니까 당연히 오퍼레이팅이죠. 오퍼레이팅. 그다음에 3번은 PP니까 인베스팅으로 보고요. 근데 이런 시험 문제는 두 가지로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거지만 사실은 직접법인지 간접법인지를 꼭 확인하고요. 두 번째 US 갭인지 IFRS인지 꼭 확인하고 그런 걸 좀 조심하라고요. 특히 직접법이나 간접법인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건 이따가 이제 우리 교재 뒤에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거 좀 하죠. 왜냐면 영업이냐 투자냐 재무냐 공시상이냐 골라 부르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직접법 간접법 잘못 읽어갖고 엉망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조심하시라고. 이 3번은 PP를 구입한 거고요. 4번은 PP를 매각한 거니까 당연히 4번도 I라고 해야겠죠. 5번은 배당을 나간 거니까 파이낸싱이라고 하겠죠. 6번은 본드 페이업을 리뎀션 한 거니까 파이낸싱으로 가고. 7번은 PP의 매각 손실인데 간접법이에요. 간접법이면 더하죠. 그러면 오퍼레이팅의 플러스로 보이죠. 간접법 오퍼레이팅 보면 PP 매각 손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겠죠. 플러스로 보이겠죠. 아니 말을 참 이상하게 못 알아듣더라고요. 지금 여기 간접법을 보면 PP 개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오퍼레이팅 있는 거죠. 오퍼레이팅 인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보이면 보인다고 하라고 그냥 어쩌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8번은 뭐예요? 그 컴퍼니를 커먼스탁을 이슈했으니까 8번은 파이낸싱으로 보고. 자, 9번은 어카운트 페이업이 감소하면 간접법에서는 더해요, 빼요? 빼죠. 빼고 어쨌든 보이죠, 그런 게. 그러면 9번도 오퍼레이팅에 가보면 보이죠. 근데 잘 들어봐. 이게 만약에 직접법이면 답이 보겠어요. 직접법이면 어디 갔어? 오퍼레이팅에 가보면 그 지금 뭐예요? 어카운트 페이업이 감소한 건 안 보이고 서플라이어한테 얼마 준 것만 보이잖아요. 그건 안 보이지만 대신에 그 레컨실레이션은 공시상이 아니에요. 그럼 공시상에 가보면 보이죠. 그럼 그때는 서플리먼트 디스클로저 답을 해야겠죠. 그냥 보이냐 안 보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보이는 위치가 어디냐를 묻는 거예요. 제일 크리티컬한 게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영업활동에 보여요, 공시상에 보여요. 그러면 직접법이면 공시상에 보이고 간접법이면 영업활동에 보이죠.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냐고. 그러잖아요. 잘 들어요? 인터레스트 페이드는 영업활동에 보여요, 공시상에 보여요. 그럼 직접법일 때는 영업활동에 보이고 간접법일 때는 공시상에 보이잖아요. 그냥 뭐 보이냐 보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네가 영업활동에서 볼 수 있니 공시상에서 볼 수 있니를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질문하는 사람의 취지는 직접법이라 하더라도 레컨실레이션을 디스클로즈 한다는 걸 테스트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걸 다 계산시킬 수가 없을 테니까 그냥 위치라도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배려를 하는데 그걸 또 못 알아듣고 걷어차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산이 아니고 영업, 투자, 재무, 공시에서 고르라고 그러면 배려 아니에요, 배려. 배려 따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까 이거 하든가 이러고 하든가 그러면. 그 다음에 10번 마찬가지로 인다이렉트 메소드의 디폴트 텍스니까 역시 디테일이 증가하면 더하고 감소하면 빼는 거니까 오퍼레이팅 가보면 보이겠죠. 우리 좀 전에 디폴트 텍스 그러면 그냥 DT라고 하시면 돼요. DTL, 디폴트 텍스 라이빌리티를 디폴트 텍스라고 표현하니까.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은행으로부터 그 캐피탈 론을 한 거죠. 론이라는 표현은 빌려준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둘 다 가능하고 있죠. 론하고 리스라는 표현은 얘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거고 얘는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려온 거니까 뒤에 전치사로 보죠. 전치사. 투가 나오면 이 사람 빌려준 거죠. 그럼 이때는 인베스팅이죠. 그잖아요. 이 사람은 리스로 따지면 레서잖아요. 근데 론으로 따지면 인베스터죠. 근데 프롬이 나오면은 론으로 따지면 차입을 한 거고 리스로 따지면 레스인 거잖아요. 이거는 파이낸스로 봐야겠죠. 이거는 파이낸스 이렇게 해줘. 뱅크가 나왔으니까 이미. 지금은 OIF에서만 고르지만 사실은 더 좀 어려운 문제는 OIF 아까 서플리먼트 디스클로즈 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N이다. 이 중에서 하나 고르라 그러면 그때 이제 직접법이나 간접법이나 굉장히 민감한 정보니까 이건 우리 뒤에 책 연습하셔야겠죠. 204페이지. 지금 100호가 좀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이걸 일단 쉬운 전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뒤에 어려운 것도 풀고 이렇게 다 넘어갈 것 같은데, 그죠? 204페이지로 가서 자, 마찬가지로 위에 이그지비트 BS, IS 추가 정보 좀 보고 위에 그 다시 좀 읽어보시면 쭉 읽다가 두 번째 줄에 다이렉트 메소드를 보이죠? 가로 US 갭이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팅만 작성하라고 또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직접법에 영업활동만 작성하는 거고요. 아까하고 다른 점은 아까 처음에 푸는 거는 영업활동의 아이템을 이미 다 입력을 해줬는데 지금부터 밑에 팝업에서 골라 있죠. 여기서 적절한 골라서 왔다 갔다 해주면 되고 또 맨 마지막에 트레이딩 아무 말 없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퍼레이팅이라고 간주하고 풀어주시고 205페이지 가보시죠. 205페이지 왼쪽이 기말이고 오른쪽이 기초인데 딱 분위기 안 좋은 게 체인지가 안 보이죠? 네? 느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엑셀로 긁어다가 체인지 빨리 드래그해서 구하고 계정 훑어요. 캐시, AR, 인벤토리. 자, 마케터블 시큐리티인데 아까 트레이딩 아까 좀 보였으니까 이거 트레이딩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프리페이드, PP 그로스, AD, PP 네트니까 자산은 마케터블 시큐리티 빼놓고 뭐 특별한 거 없죠. 평소 자산대로 가고. 두 번째 부채, 어카운트 페이어블, 디퍼드 레비뉴, 웨이지 페이어블, 디퍼 텍스 그러면 디테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컴 텍스 페이어블, 본드 페이어블, 커먼스탁 API에서 리테인더니까 다 알던 계정이죠. 그 특수 계정 없다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커먼스탁 API에도 변화량이 있기 때문에 증자도 있죠. 찾아주시고요. 또 손익계산서,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감가상각비를 판매비, 관리비에서 분리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죠. 이거는 영업활동 구할 때 좀 편리하고요. 이자 비용, 이자 수익, 법인세니까 또 뭐 특수 계정 없죠.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훑어서 자, 특수한 계정인지 보고. 자, 206페이지. 자, 맨 위에 2000년도에 이 회사의 자료인데요. 첫 번째는 그 채권 투자해서 이자 1700 받고요. 주식 투자해서 배당을 1600을 받았는데 이것도 이상한 게 그러면 아까 저쪽에 가서 이거 맞군요. 두 개 합치면 3300이니까 아까 손익계산서에 3300이 인베스트먼트 인컴이죠? 이자나 배당 다 합친 게 됩니까?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동글뱅이에 이 회사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5400달러를 그 프로시드가 생긴 거니까 아까 그 BS 가서 커먼스탁 APIC 델타 금액 더해보면 5400 나오겠죠. 그런 형으로 넘어가고요. 세 번째는 그 배당금을 1600을 페이드 했으니까 이건 파이낸싱이죠. 네 번째는요. 이번에 본드를 새로 발행했는데 다행히 파 발행했죠. 고맙죠. 네? 발행해보고 그 파이낸싱이고. 그다음에 모든 이자 비용은 연말에 다 캐시로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땡큐죠. 본드가 있는데 할인할 증도 없고 이자도 연말에 다 갚고 그럼 인트레스트 페이블도 없고 그럼 깔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세금은 2000년도 세금은 1000년도 말입니다. 뭐 2000년도 납부한 건 1000년도 말에 부채 잡은 게 나을 테니까 4, 50%다 냈다 보시면 되고. 자,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는 급여가 46만 400이 있고 그다음에 어드민 비용이 뭐 4만 5,600이 있고 이렇게 구성 준 거예요. 연말에 가서 이 회사는 트레이딩과 관련돼서 주식을 1200달러를 구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옛날 문제니까 좀 변경이겠죠. 트레이딩이면 주식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채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채권은 ASC 320, 트레이딩,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식 다 됐거든요. 옛날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은 배우기를 다 채권으로 배웠으니까. 그럼 스탁이란 말을 그냥 살짝 본드로 바꾸면 되죠, 우리가. 왜냐면 이거를 FVTNI로 제대로 고치면 또 이게 인베스팅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오퍼레이팅으로 계속 가려면 그냥 스탁을 우리가 그냥 본드로 바꿔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프리페이드 렌트인데요. 자, 매월 24,500달러씩 내는 건데 두 달치를 뭐 미리 냈다고 돼 있으니까 프리페이드 얘기한 거니까 프리페이드 우리 반영할 거니까 일단. 자, 우리 아까 하던 대로 계속 오시면 돼요. 이 판때기 기억나죠? 이 직접법이죠. 이 알고리즘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직접법이니까 똑같이 205페이지 가서 매출액이 195만 달러니까 똑같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195만 달러인 거고요. 우리는 AR하고 그 다음에 언언드 레비뉴가 있으면 두 개를 하나 가져가고 있잖아요. AR부터. AR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하니까 일단 뺀다 이렇게 하고 금액은 4,700이죠. 그 다음에 언언드 레비뉴, 디폴드 레비뉴는 감소했죠? 그럼 더해요, 빼요. 빼고 금액은 28,200에서 22,000이니까 6,200이 감소했죠. 6,200을 또 빼고 그러면 195만 달러에서 4,700 빼고 6,200 빼면 되죠. 그럼 11,300 뺀 거니까 19 1900이죠. 1900. 11,900이 아니고 1900 빼야 되니까 195만 1939 일빵빵 여기가 플러스 1939 일빵빵 해서 아까 우리 셀 2번에 넣으면 되죠. 2번에 그 밑에 아이템은 세 번째 거 캐시 리시브드 프롬 커스터머 세 번째 팝업 누르고 금액은 1939 입방빵 넣고 하면 되잖아요. 아까랑 다른 점 아까는 이게 단위가 그냥 100단위였잖아요. 그래서 심플했고 지금 이게 막 100만 단위니까 그냥 우왕좌왕 나도 우왕좌왕 했잖아. 지금 이슈 켜지는 거죠. 똑같아요 그냥. 자, CGS는 얼마예요? 그럼 129만 5천인데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쓰라고요? 마이너스 129만 5천이고요. 재고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으니까 빼야겠죠. 그럼 재고가 증가하면 빼고 그럼 증가 금액은 얼마냐겠죠. 21,700이니까 21,700을 빼고요. 부채가 보면 어카운트 페이어블은 증가했으니까 더해겠죠. 부채가 증가하면 더하니까 96,900에서 82,800을 뺀다면 14,100원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세개 정산하면은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302 6방빵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우리 또 셀 3번 셀에 넣고 팝업은 두 번째 거 캐시페이드 또 서플라이어 치고 이렇게 하면 되죠. 똑같은 거 푸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건데 이제 계산이 좀 아까보다 좀 길이가 더 길어진 거죠. 직접 보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고요. IS 항목하고 관련된 BS 붙어다가 특수한 거래가 없으면 그냥 다 레폰으로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판매비랑 관리비를 해야 되는데 판매비랑 관리비 가기 전에 204페이지 가보세요. 204페이지 가보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팝업은 없고요. 거기 뭐가 보여요? 첫 번째가 캐시 페이드 투 인플로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들어간 급여 비용만 빼다가 조정해서 따로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셀링 어드민을 통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캐시 페이드 투 인플로이 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아더 오퍼레이팅 캐시 페이드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영업비를 두 개로 분리하는 소리니까 그럼 우리 아까 손익계산서는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대신 추가 정보에 아까 급여 어쩌고 주고 준 거 기억나죠? 그걸 활용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영업비용 두 개로 나눠서 인플로이하고 그다음에 기타 영업비용을 두 개로 나눠서 해주시고요. 자, 그럼 206페이지로 가서 아까 그 추가적인 자료 준 거 중에 어디 갔어요? 그 가운데 그 SG&A 익스펜스 안에는 46만 400이 급여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6만 400에서 출발하고 급여가 아닌 나머지 비용들은 45,600이니까 여기서는 45,600에서 출발해주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50만 6천이어서 손익계산서의 그 익스펜스 총액이랑 똑같죠. 응용을 해야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팝업을 보니까 인플로이랑 아들 오퍼레이팅 구분이 돼 있으면 우리도 분리해서 가져가야죠. 문제는 이제 급여랑 관련된 자산부채랑 급여가 아닌 영업활동의 자산부채를 발라내야겠죠. 그럼 아까 BS가 보면 그 프리페이드가 급여랑 관련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모를까봐 아까 추가 자료에 렌트라고 줬잖아요. 뜻이 있겠죠 다. 그러면 그 프리페이드는 여기 붙여주고 그다음에 부채가 보면 거기 웨이지 페이업은 당연히 여기 급여에 붙여줘야겠죠. 그다음에 그거 두 개 제외하고는 뭐 특별한 영업활동 관련된 자산부채는 없으니까 이거만 해주면 되니까 웨이지 페이업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으니까 더해주시고요. 자, 금액은 1,200 증가한 거죠. 네, 프리페이드는 올라가 보면 49,000이 증가했으니까 49,000이 49,000을 빼겠죠. 그리고 더하면은 여기는 급여는 얼마냐겠죠.
마이너스 45만 9,200이 되고요. 기타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점점 커져서 마이너스 9만 4,600이 이렇게 좀 되겠죠. 다행히 아까 요한이는 감가상각비는 제외하고 줬으니까, 분리해서 줬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고. 지금 제가 이거 뭐냐면 이게 직접법이고요. 아까 저희 간접법인데 사실 해보니까 어느 게 더 편해요? 그런 건 없죠. 편한 건 없어요. 근데 의외로 간접법이 낫다니까요? 얼마나 귀찮아 이게 지금. 근데 간접법은 그냥 특히 오해는 긁고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1단계, 2단계만 잘 외운 것만 긁어오면 되니까 사실 직접 처음 배울 때는 직접법이 더 쉬워 보이지만 사실 해보면 직접법은 한 땀 한 땀 작업을 다 해줘야 되는 거고 간접법은 그냥 긁어다 계속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계속 205페이지 와서 손익계산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SG&A 익스펜스까지 한 거고 감가상각비는 할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자 비용 보이죠? 자, 그러면 인터레스트 익스펜스가 비용상으로는 마이너스 7,900인데 아까 이자는 다 연말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뭐 이런 멋진 표현들이 기억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900이구나. 잘했다. 그냥 하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인베스트먼트 인컴 3,300이 있는데 이 3,300 안에는 배당과 이자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3,300 그냥 하나로 가겠어요? 배당 이자 구분해야겠어요? 그럼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팝업이 결정하겠죠.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204페이지에서 팝업을 보면 딱 봐도 느낌이 보여요. 배당 수익과 이자 수익을 구별해야겠죠. 여기서는 디비던드 레비뉴랑 인터레스트 레비뉴를 구분하라고요. 대신에 여기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가져온 건 다 캐시플로우라고 해도 되죠.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아까. 그럼 이제 아까 대신에 206페이지 메뉴 첫 번째 줄에 그러라고 준 거겠죠. 그럼 이제 그 채권 투자에서 1,700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1,700 수익이 있는 거는 전부 이자로 현금 유입된 걸 보고 자, 배당 1,600 주식 투자한 것도 전부 다 1,600은 여기 들어왔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영업 활동의 항상 마지막 아이템인 텍스죠. 텍스. 맨날 여기다 쓰네요. 이거. 텍스. 손익계산서의 인컴텍스 익스펜스는 31,70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1,700하고 대신 아까 그 부채가 보면 두 개 계정 있었는데요. DTL과 텍스 페이블 있었죠. 자, DTL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으니까 그럼 DTL이 증가하면 더하죠. 증가액은 3,000. 그다음에 텍스 페이블, 인컴 텍스 페이블은 증가했죠. 그럼 또 더하고 금액은 26,200에서 28,700이니까 2,500을 더하니까 두 개 더하면 5,200을 더하는 셈이 되니까 그럼 법인세 유출액은 마이너스 26,200이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주의점은 지금 여기 이렇게 온 거는 손익계산서를 따라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손익계산서는 없지만 영업활동에 영향 줄 수 있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BS를 또 체크하셔야 돼요. 특히 영업 투자 재물을 다 구하라고 하면 다 더해서 캐시랑 왔는지를 또 점검할 테니까 그럼 뭔가 하나 빼먹으면 또 빼준 거 알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그냥 영업활동만 하라고 그러면 다한 줄 알고 그냥 나오겠죠. 그게 속편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럼 205페이지 가보시면요. 아까 밸런스 시트의 자산 중에 영업 자산을 보면 AR하고 인벤토리는 여기 반영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마케터블 시큐리티가 결국은 뭐였어요? 트레이딩이거든요. 트레이딩 아마 없으면 영업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반영해줘야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트레이딩 손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겠죠. 그럼 트레이딩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4만 얼마 증가했어요? 1,200이 증가했으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죠. 근데 사실은 트레이딩이 1,200이 증가했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시가평가 이익이 1,200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손익계산서에 미실현 이익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구입한 걸 간줘야 되는데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시가평가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언리얼라이즈 홀딩 개인이 없는 게 이게 오류죠. 이게 함부로 막 트레이딩 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헛짓을 잘 모르면서 계속 트레이딩을 좋아하고 계속 듣는데 그러면 미션 이익을 넣든가 해줄 거 아니겠죠. 손익계산서에 트레이딩 미션 이익을 뭔가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할 수 없이 그냥 가정합니다. 시가 변화는 없다 가정해야겠죠. 시가 평가했더니 평가 손익은 0이라고 가정하고 요만큼은 영업활동 유출액을 보라고요. 요만큼 그냥 마이너스 1,200원만큼 현금이 유출되었다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항상. 트레이딩, 그다음에 FVO, 그다음에 FVTNI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시가평가하고 평가손익은 어디 이렇게 돼 있어요. net 인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얘가 BS 상의 금액이 증가했는데 증가액만큼 손익계산서 미실현 이익이 잡혔다면 그때는 올해는 취득은 없는 거죠. 그냥 평가 이익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해야죠. 이 부분 좀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이 사람 트레이닝에 뭔가 있다. 뭔가 자꾸 끌려서 하긴 하는데 자꾸 틀린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는 영업활동만 했잖아요. 이 경우는 BS를 다 줬기 때문에 투자나 재무도 할 수 있고요. 제가 할 거예요. 하고 이제 또 간접법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해볼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쭉 갑시다.